(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7만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5만 원권의 환수율이 지난 3분기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쓸 돈을 마련하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월드 IT쇼 2014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증권부 강광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3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6% 오른 1930.06포인트의 장을 마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되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11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오늘 모처럼 매수세로 돌아서며 27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1,10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것은 지난 9월 30일 이후 12거래일 만입니다. 업종별로도 운송장비, 건설, 증권 등 업종 대부분이 오른 가운데 의약품, 보험, 통신 등만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네이버 등을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9위 종목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주요할까요? 네, 부산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가 개막했다는 소식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오랜만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물 인터넷주의 미래 성장성은 크지만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및 실적을 꼼꼼히 따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효성 ITX, MDS테크, 앱스넷, 기가레인, 엔텔스 등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급등은 앞으로 3주간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가 개막한 영향이 큽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170여 개국 대표단과 사물 인터넷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등 관련 의제를 채택할 예정으로 국내 사물 인터넷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전권회의에 맞춰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연구 협력을 체결하면서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기본망을 공급하는 S넷이 수혜주로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나 미래 성장성보다 테마주로 연결되면서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뛰어오른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과 사업 내용을 살펴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연 토러스 투자증권연구원은 사물 인터넷주는 최근 한 달간 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며 영업이익 개선이 전망되는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인 애널이 추천하는 후광퉁 종목 정보를 유안타증권이 국내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르면 올해 안에 중국인 애널리스트가 직접 작성한 후광퉁 종목 및 업종 분석 리포트를 국내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중화권 특화 증권사로 변신을 선언한 유안타증권이 후광퉁 제도 개시를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모회사인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의 리서치 인력을 활용해 연내에 중국인 애널리스트가 직접 작성한 후광퉁 종목과 업종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생생한 시황 리포트를 통해 중국 증시 정보를 국내에 빠르게 전달해주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이나 데일리 분석 리포트 국내판을 발간하고
중국 100대 기업 정보가 담긴 중국 기업 가이드북도 출판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경제 및 시황 자료도 제공할 것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이외에도 국내 시장에는 이미 선보인 인공지능 종목 추천 서비스인 마이티레이더의 중국 버전인 차이나티레이더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주식시장의 유망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추천합니다. 또 장중에는 자체적으로 중국 시황 방송을 제작해 선보이고 중국 종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통일준비위는 오늘 통일 대박 가능하다란 주제로 개최한 첫 공개 세미나에서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3,747달러, 연간 성장률 4.51%를 제시했습니다. 2050년에는 1인당 GDP가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내 막대한 가치의 매장 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대박이란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5만 원권의 환수율이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발행된 5만 원권 4조 9천억 원 중 다시 한국은행에 돌아온 것은 9,800억 원으로 환수율이 19.9%에 그쳤습니다. 5만 원권의 분기 환수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6월 첫 발행 당시를 제외하곤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5만 원권 공급 물량을 늘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탈세 등 지하 경제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 경제 논란이 거세지자 김준태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장은 5만 원권 등 화폐의 거래 및 보유 목적을 조사해 오는 12월께 첫 서베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만 원권의 환수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백화점과 마트의 30만 원 이상 고액 상품권 발행량은 1년 전인 2012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50만 원짜리 상품권 발행량은 2009년 42만 장에서 지난해 365만 장으로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해 지하 경제가 확대되는 신호라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중장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쓸 돈을 마련하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지난달 중장년 채용 한마당에 참가한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9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가 퇴직 이후 쓸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정년 퇴직 이후 평균 67세까지 일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장년의 65%가 퇴직 이후 인생 설계를 위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른바 인생 이모작을 준비했다는 답변은 13%에 그쳤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취업을 가장 많이 꼽았고 재취업 희망 조건으로 연봉 3천만 원 이하 사무관리직 사원급을 가장 많이 선호했습니다. 또 재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능력보다 나이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중장년 채용 수요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네, 국내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월드 IT쇼 2014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WIS에는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한 첨단 기술과 제품을 앞다퉈 선보였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는 9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4세대 롱텀 에볼루션 기술과 차세대인 5세대 무선망 기술, 모바일, TV 등 다양한 기기를 전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세대 네트워크가 이끄는 혁신적인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주제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1초에 150MB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시연 성공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또 5.7인치 쿼드 HD 슈퍼 아몰레드 화면과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4부터 우측 옆면의 휘어진 화면에서 메시지나 알림,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갤럭시 노트 엣지도 선보였습니다. LG전자 역시 삼성전자와 비슷한 900여 제곱미터 크기의 부스를 마련하고 미래 정보통신 기술과 제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전시관 입구에 마련된 풍성한 색상과 UHD의 선명한 화질이 합쳐진 LG전자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울트라 올레드 TV는 3,300만 개의 서브 화소가 마치 실물을 보는 듯한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원형 플라스틱 유기발광 다이오드 화면을 장착한 스마트 손목시계 GHR과 태블릿 PC G패드, 블루투스 헤드셋 LG톤 플러스도 진열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울트라 HD급 영상 전송과 인터넷 연결 자동차 서비스 등의 컨셉트를 선보이며 5세대 이동통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최로 정보통신기술의 미래를 조망하는 WIS는 지난 2008년 시작된 국내 최대 IT 전시회로 올해는 24개국 70개사의 빅바이어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천여 명의 해외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ICT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관람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약 2년 전부터 고가의 패딩이 겨울철 백화점 매출의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벌써부터 백화점 업계가 매장 안을 고가 패딩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문을 연 고가 패딩 브랜드만 8곳에 이르는데요. 상품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백화점 업계의 과도한 고가 패딩 마케팅이 사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국내 패션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프리미엄 패딩이라 불리는 고가의 패딩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가을부터 고가 패딩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9월 프리미엄 패딩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7% 늘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국내 주요 백화점들은 신규 브랜드를 도입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국내에서 청담 패딩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브랜드 에르노를 지난달 12일부터 직매입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압구정 본점과 삼성역 무역센터점 두 곳에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매장을 연 후 한 달 만에 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신세계백화점도 이탈리아 브랜드 몬테꼬레를 들여와 지난달부터 본점과 강남점, 경기점 3곳에서 팝업 매장을 열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100만 원대 초중반의 고가지만 3주 만에 초도 물량이 50%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이 밖에 롯데백화점이 파라점퍼스와 맥케이지 등 신규 브랜드를 도입해 올가을 국내 시장에 들어온 고가 패딩 브랜드는 무려 8개에 달합니다. 고가의 패딩이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르노의 경우 대부분의 상품들이 100만 원대 초중반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290만 원대 제품들이 주로 팔려나갔습니다. 캐시미어 소재의 이 제품은 300만 원 가까운 가격이지만 큰 사이즈를 제외하고는 이미 품절됐습니다. 고가 패딩 열풍은 국내 소비자들의 명품에 대한 소비 심리와 동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백화점 업계가 이런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사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제품과 비싼 제품으로 양극화해 중저가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고가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택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없게 되고 전반적으로 의류 산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아랑곳 않고 해마다 비싸지면서 오히려 전성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고가 패딩 시장. 백화점 업계의 한박 웃음 속에 소비자들의 등골은 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갔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재밌는 사진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사업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삼성과의 협력 의지도 적극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산업부 이종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이 아주 흥미롭다던데 먼저 이 사진에 나온 주요 인물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예. 아시다시피 이 사진은 저커버그가 지난 일요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방진복을 입고 있어 누가 누구인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가 사진을 올리면서 같이 태그한 이름을 통해 사진 속 인물을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창업 멤버인 나오미 글라이트 제품 관리 담당 전무, 마이크 버날 제품 엔지니어링 재무 부문 부사장, 초저가 무선 인터넷을 신흥국에 보급하는 업무를 맡은 크리스 다니엘스 전무, 하비에르 올리반 전략 기업 인수 담당 전무, 셰릴 샌드버그 최고 운영 책임자, 그리고 전 페이팔 대표이기도 한 데이비드 마커스 모바일 메시지 부문 부사장이 있습니다. 모두 페이스북을 이끄는 핵심 경영진들이죠. 네, 얼굴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핵심 경영진들이 모두 나온 사진이라서 아주 의미심장한 듯합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말고도 경영진이 총 출동한 사례가 있었던가요? 예, 저커버그를 비롯한 페이스북 경영진은 정보기술 업계를 비롯해 각 분야의 굴지의 대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거나 경영 방식을 배우는 기회를 갖곤 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도 주기적으로 찾는데요. 최근에도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잇따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러한 방문 때마다 정상들과 찍은 사진이나 경영진의 단체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남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외의 IT 업체로는 삼성전자가 페이스북 경영진이 방문한 첫 번째 업체라는 것입니다. 저커버그가 얼마나 삼성과 협력하고 삼성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저커버그가 사진과 함께 삼성전자를 방문한 간략한 느낌도 전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사진 속 장소는 나노시티로 불리는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입니다. 저커버그는 14일 방한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과 만찬을 같이 했고 15일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 디지털시티와 화성 나노시티를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그는 소감에서 수억 명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모바일 기기를 만들어내는 삼성전자의 문화와 방식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며 우리를 초대해준 삼성 경영진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세계를 연결하는 일에 양사가 같이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감사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신이 방문한 화성 사업장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0%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라고 한껏 추어올린 뒤 생산 공장의 정밀성이 정말 감탄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방안의 하이라이트였다며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모두 방진복을 입어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 소감을 보면 양사 간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란 짐작이 듭니다. 설명 주십시오. 예, 아직까지 양사가 어떤 식의 협력을 논의할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현재 스마트폰 사업에서 정체를 겪고 있고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역시 페이스북 가입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신동력을 찾아야 하는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여론은 하드웨어 최강자인 삼성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업계를 주도하는 페이스북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한계 상황을 돌파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상이 바로 페이스북 폰인데요. 삼성의 하드웨어와 페이스북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소위 페북폰을 언제쯤 만들어낼 것인지 국내외 여론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이종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즉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4개월 만에 3%대로 하락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모기지 금융회사인 프레디맥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지난 16일 현재 연 3.9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0.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6월 20일 연 3.9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올 1월에 연 4.53%와 비교하면 0.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입니다. 모기지 은행연합이 발표한 지난주 모기지 평균 금리도 연 4.2%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조너던 스모크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 세대 동안 이렇게 낮은 금리를 보는 것은 이번이 거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라크의 사형 집행 건수가 사담 후세인 정권 퇴출 이후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이라크 주재 유엔 사무소 등이 낸 합동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이라크에서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은 남성 174명과 여성 3명 등 모두 17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사담 후세인 독재 정권이 미국을 침공으로 퇴출당한 200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 몰락 뒤 잠시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2004년 헌법을 다시 제정하면서 되살렸습니다. 사형 집행은 제도 부활 이듬해인 2005년 11명으로 시작해 2006년 54명으로 급증했고 2009년에는 1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거나 최종 확정돼 수감 중인 사형수는 1,724명입니다.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형법 체계가 부실한 이라크 상황을 고려할 때 유죄 의심이 남는 피고인의 사형 집행이 많아지면 어느 한 부류가 소외와 불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종파 간 유혈 충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드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 당국이 전국적으로 450개 되는 맥도날드 지점들에 대해 200건이 넘는 별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은 맥도날드 모스크바 지점 4곳에 이어 예카테린부르크 지점 2곳과 볼고그라드 지점 2곳, 소치 1곳에 대해서도 잇따라 임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 은행과 대기업의 서방 자본시장 접근 차단하는 제재를 가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맥도널드와 연관된 자선단체인 노널드 맥도널드 하우스 체러티스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를 평가받는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야치 국장은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치 국장은 김 실장과의 만남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과의 안보 현안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위해 최근 발표한 중간 보고서 내용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야치 국장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당국자는 야치 국장의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10월 넷째 주 가을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현재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강하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와 제주도가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충청과 전북, 경북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로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는데요. 특히 해안으로 가랑이 강하게 불면서 영남 해안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동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구름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진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에 모레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비 때문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대전 16도에서 17도로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없이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광주 17도에서 21도, 대구 16도에서 19도, 부산 18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됩니다. 해안으로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속초, 강릉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일교차 없이 종해 서늘하겠습니다. 전해상에서도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구름만 많겠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